딱 3분 하면 됐지. 시간 딱 알아서 하십시오. 네. 재선위원 너무 네. 길게 하면 차라리 그렇게. 네, 그러겠습니다. 시간은 뭐, 네, 좀 지금 양심 맡기는 거지, 시간.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님, 지금 19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가짜뉴스 또 비방 흑색선전 대응해서 특별대책위원 회의를 지금 한번 하신 걸로 아는데 맞나요? 유관기관 대책. 예, 유관기관 협의를 했습니다. 유관기관이면 어느 곳입니까? 검경하고 그 사이버 관련된 포털사라든지 또 이제 통신사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12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실 거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발굴된 어떤 위반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이것이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우리 당의 문재인 후보 비방 카톡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한 건가요? 저희들이 일단 사실관계를 조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어제자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대상 자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가 자료들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신현희 구청장이 그렇게 고발 조치하는 과정에서 해명 자료가 나왔어요. 아마 그 해명 자료도 보셨겠죠? 네, 네, 구청장님의. 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본인이 사실상 확인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미처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로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의도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직접 그게 보진 맞다고 못했습니다. 보십니까? 예.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본인의 해명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 틀렸다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카톡방도 한 곳만 지금 고발한 상태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 해명은 완전히 거짓 해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 조치한 150명의 카톡방 말고도 520명 정도 되는 대규모 인원이 활동하는 카톡방에도 지금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똑같은 내용으로 바로 올렸습니다. 카톡을. 그러면 그것도 행위인데 그거는 지금 확인하지 못한 상태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신현희 구청장은 3월 5일 오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절대적 자료. 막 퍼나릅시다. 대선, 특히 부산 지역민들께. 라고 본인이 직접 글을 다룬 걸로 추측되는데 그것과 함께 링크를 걸어서 저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7일에 오전 10시에는 양산에 빨갱이 대장 집으로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글을 또 올렸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하시죠? 양산에 누가 사시는지. 어떻게 현지 구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정면으로 위배했고 지역 감정까지 노골적으로 조장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또 3월 6일 오전 8시에는 추미애 우상호 대통령 살해 협박이라는 제목의 글. 당연히 가짜 뉴스죠. 이런 부분들을 올려서 실제로 이 내용은 게시글은 지난해 11월 12일에 발언을 문제 삼아서 보수 성향의 매체가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그 밑에 보이시죠? 저희가 지웠지만 한 사람이 바로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 당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현희 구청장이 그렇게 어쩌다 보니 무의식 중에 올렸다 이런 게 아니라 자주
올렸기 때문에 그 글을 올리자마자 탄핵 반대하는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저렇게 신현희 구청장님의 글을 사진을 올리고 구청장 멋지다 이런 글까지 올립니다. 그건 굉장히 상시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인지하고 특히 야당 대권 후보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상태로 비방 의사가 있는 상태로 추진이 된 거다. 조금 다시 돌려봐 주세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다음이요. 3월 2일부터 저희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2일부터 13일까지 25번 이상의 카톡 글을 올립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이 가짜뉴스이거나 허위사실이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문제됐던 3월 13일 오전 8시에 모르고 올렸다고 하는 그 글을 그 150명이 있는 카톡방뿐만이 아니라 바로 500명이 넘는 이 카톡방에도 동시에 올렸습니다. 가짜뉴스를 3월 13일 오전 8시에 호소드리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미 허위로 밝혀져서 3천만 원의 배상금 판결이 나온 이 내용을 고스란히 올리고 그런데 이것도 그냥 한 번이 아니라 1분 간격으로 3번이나 연속 카톡방에 게시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검경과 유관기관이 대책회의를 세울 만큼 우리 너무나 중요한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가짜뉴스나 허위 비방 사실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오염될 수 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저렇게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을 이 글들을 저렇게 자주 올렸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상황의 심각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 카톡방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어떤 내용들을 올렸는지 그 상황들을 확인하셔야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사가 있는지 중앙선관위 쪽하고 경찰청장님께 한번 여쭙습니다. 제가 다 네, 두 분 네, 먼저. 이제 예.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사를 했고요. 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그 다음에 또 비방, 허위사실, 사전선거운동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된 법조문을 들어서 고발 조치를 했고 이미 또 정당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건뿐만 아니고도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열 선생님. 예, 저희가 그 3월 22일 날 이것을 이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그날 바로 15시에 접수를 했고요. 17시에 2시간 있다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지시를 해갖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증거 자료 뭐 이런 걸 검토해갖고 저희가 그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만 더 보탭니다. 사실은 가짜뉴스라는 것은 일반인들도 혹할 부분인데 그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제가 한 몇 분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실이라 믿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는데 지금 이 590명 중에 누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사람만 대표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진태 의원, 조경태 의원, 이인재 의원 이 안에 들어 계십니다. 그리고 화엄병, 계엄령 이 논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했던 그 구의원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 들어 있습니다. 주옥순 엄마부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 때 트윗 계정이 대장 계정이 있고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전파하는 계정이 있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계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카톡이 우리 그때 카톡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카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없었고 그 시절에 수많은 의원이며 행정부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카톡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안들을 보면서 그 모든 행동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이 590명은 심지어 3선, 4선 의원들이 들어있고 자치단체장이 들어있고 현역 구의원이 들어있고 이 590명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다 파악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누구에게 받아서 어떤 명의로 전달했고 이 과정들을 우리가 안다면 카톡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모든 경로들과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그 경로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어서 미연에 이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진술 마무리해 주시고 정확하게 10분 좀 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반드시 조사해 주시기 된 어떤 위반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이것이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그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우리 당의 문재인 후보 비방 카톡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한 건가요? 저희들이 일단 사실관계를 조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어제자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대상 자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가 자료들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신현희 구청장이 그렇게 고발 조치하는 과정에서 해명 자료가 나왔어요. 아마 그 해명 자료도 보셨겠죠. 520명 정도 되는 그 대규모 인원이 활동하는 카톡방에도 지금 신현희 그 강남구청장이 똑같은 내용으로 바로 올렸습니다. 카톡을. 그러면 그것도 행위인데 그거는 지금 확인하지 못한 상태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신현희 구청장은 3월 5일 오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절대적 자료. 막 퍼나릅시다. 대선, 특히 부산 지역민들께. 라고 본인이 직접 글을 다른 걸로 추측되는데 그것과 함께 링크를 걸어서 저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7일에 오전 10시에는 양산에 빨갱이 대장 집으로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글을 또 올렸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하시죠? 양산에 누가 사시는지. 어떻게 현지 구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정면으로 위배했고 지역 감정까지 노골적으로 조장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또 3월 6일 오전 8시에는 추미애 우상호 대통령 살해 협박이라는 제목의 글, 당연히 가짜 뉴스죠. 이런 부분들을 올려서 실제로 이 내용은 게시글은 지난해 11월 12일에 그 발언을 문제 삼아서 보수 성향의 매체가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그 밑에 보이시죠? 저희가 지웠지만 네, 네, 구청장님의. 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본인이 사실상 확인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미처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로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의도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직접 그게 보진 맞다고 못했습니다. 보십니까? 예.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본인의 해명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 틀렸다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카톡방도 한 곳만 지금 고발한 상태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 해명은 완전히 거짓 해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 조치한 그 150명의 카톡방 말고도 딱 3분 하면 됐지.
시간 딱 알아서 하십시오. 네. 재선위원 너무 네. 길게 하면 차를 걸리게. 네, 그러겠습니다. 시간은 뭐, 네, 좀 지금 양심 맡기는 거지 시간.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님, 지금 19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가짜 뉴스 또 비방 흑색 선전 대응해서 특별대책위원 회의를 지금 한번 하신 걸로 아는데 맞나요? 유관기관 대책. 예, 유관기관 협의를 했습니다. 유관기관이면 어느 곳입니까? 검경하고 그 사이버 관련된 포털사라든지 또 이제 통신사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12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실 거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발굴